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되고 외부와 단절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에서 복무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어떨까요? 공식적인 선정과는 다르게 일부 여성들은 지도부와 관련된 엘리트 부대에서 매우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토록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것일까요? 또 이러한 점은 엄격한 통치 아래의 회복력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15. 열악한 막사 환경. 막사에서의 생활은 매우 열악합니다. 여성 군인들은 쌀겨를 채운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이 재료는 습기를 머금어 원치 않는 세균이나 벌레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생활 공간도 몹시 비좁아서 훨씬 적은 인원을 위해 설계된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느라 사생활은 거의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15년 전에는 여성 군인들이 제대로 된 보급품이 부족해 붕대로 임시방편의 위생용품을 만들어 써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환경은 영양 부족과 겹쳐 건강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이 여성들은 체제 자체가 그들의 건강을 제한하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신체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막사 밖의 환경도 편하지 않습니다. 샤워는 차가운 호스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관을 통해 개구리나 뱀 같은 작은 동물들이 들어오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군인들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 명백히 부재함을 보여줍니다. 14. 숨겨진 어두운 비밀. 군대 역사에서 은밀한 그룹인 기쁨조는 김일성 주석 때 시작되었고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체계적으로 재건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최대 2,0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도자를 보조하고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발은 키가 165cm 이하인 것과 같은 외모에 크게 초점을 두었고 다른 자질보다는 외모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지도자의 집에서 제한된 개인의 자유를 가진 채 거주하며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데 10년까지 헌신했습니다. 복무를 마친 후 이들은 개인보다는 자산으로 취급되어 군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때 기쁨조를 해체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후에 다시 재건되면서 지속적인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3. 계급 내의 공포와 침묵.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덜 유복한 출신의 여성들은 보안이 덜한 환경의 건설팀과 같이 더 힘든 역할에 배치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치밀한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건강검진이나 개인을 고립시키는 등 다양한 구실로 의무를 연장하는 장교들의 보고도 있는데 이는 권위자를 보호하는 체제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 부양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할 기회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배제되면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성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어려움을 견뎌내거나 목소리를 내고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대체로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권력에서 나온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감정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의 경우 여성들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은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군대 절차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며 이용 가능한 유료 지원도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12. 엄격한 훈련 규율. 북한군의 군기 훈련은 여성을 국가에 충성하는 일원으로 재편하는데 초점을 맞춘 체제를 반영합니다. 탈북한 전직 군인인 제니퍼 김 씨는 훈련으로 위장된 통제된 환경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는 전체 그룹에 대한 처벌로 이어져 여성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들고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심리적 규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 씨는 추운 날씨에 야른 옷만 입고
장시간 지내는 것과 같은 격렬한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술을 키우기보다는 교정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군인들이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 완전 군장을 한 채 100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특히 회복력 훈련이라고 불리는 훈련은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차가운 금속 표면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 목표는 불편함을 정상화하고 신체적 어려움은 불평 없이 견뎌야 한다는 것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을 줄이고 완전한 복종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의 일부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개인의 편안함은 부차적이며 어려움은 더 큰 대의를 위한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엄격한 조치들이 인격 개발로 포장된다는 것입니다. 체제는 이러한 훈련이 강한 군인을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질문 없이 명령에 따르는 개인을 양성합니다. 10일 이중의 부담. 북한의 여성 군인들은 유독 높은 기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힘든 군사훈련 외에도 종종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농사일이나 건설과 같은 신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체구가 더 작고 영양 섭취가 최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성 동료들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긴 하루가 끝나면 역할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여성들은 식사 준비, 질서 유지, 부대 보급품 관리와 같이 남성들이 하지 않는 추가적인 책임들을 맡습니다. 별표 밥솥 뚜껑 운전병 별표이라는 별명은 군대가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반영합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의 경무를 마친 후에도 이 여성들은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이중 부담은 육체적, 전투적 역할에서 동등하게 수행하면서 전통적인 지원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에 대한 인정, 조정 또는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체제는 끊임없이 그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군사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쳤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10 비좁은 숙소와 끊임없는 선전. 길고 고된 하루를 마친 후 여성 군인들은 빽빽하게 함께 쓰는 생활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24명의 여성이 절반의 인원을 위해 설계된 공간을 차지합니다. 각자에게는 작은 침대와 개인 소지품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침대 위에는 한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었던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포함된 국가 지도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존재는 그들이 위계질서 내에서 어디에 있고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의 심리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들의 잠자리는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체제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기본편의 시설은 제한적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영양과 이상적이지 않은 위생과 같은 어려움은 흔하며 일상적인 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대부분에게 힘들었을 상황에서 최고의 신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밀은 사생활 부족, 개인 관리 문제, 그리고 건강 위험 증가와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의 군사력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9. 제한된 식량 접근성. 굶주림은 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식사는 제한적이고 세심하게 통제되며 주로 쌀, 배추국, 무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족이 아니라 힘든 육체 노동과 군사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표준 식단입니다. 영양 부족은 너무나 만연하여 걱정거리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영양 부족은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 힘든 일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여성들은 종종 배고픈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충분한 영양 없이 훈련과 일을 계속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들의 몸은 끊임없이 생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집중력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은 체제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군사 프로그램과 엘리트의 편의 시설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는 반면 군인들의 기본적인 영양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의 안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약함이나 어려움의 징후는 종종 지속적인 영양 제한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단점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도록 이끌려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더합니다. 8. 의무 복무로의 전환. 2015년의 여성에 대한 의무 군사 복무 도입은 북한의 진화하는 도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평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소하는 출산율과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인구에 큰 영향을 미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여성들을 징집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징집 과정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신체 및 건강 검진이 필요하지만 키 142cm의 요건은 불균등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군대의 긴급한 인력 수요를 보여줍니다. 소수의 매우 우수한 학생들은 면제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7년간의 복무가 불가피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일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입대했는데 이는 개선된 식량 배급, 더 나은 직업 전망, 더 높은 수입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할 기회에 동기부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제한적인 군사적 이점조차 매력적이었습니다. 자발적 복무에서 의무 복무로의 전환은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발적 복무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의무 복무는 그 선택을 없애고 군 복무를 통해 국가가 여성의 삶과 미래를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만듭니다. 선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 인식의 변화가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7.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 시험. 여성군인 훈련에 대한 체제의 접근 방식은 표준 준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소위 회복력 훈련은 여성들을 국가에 완전히 순응하는 구성원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신체적 지구력 과제는 의도적으로 힘듭니다. 여성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무거운 장비를 든 채 장시간 행군에 참여하는데 이는 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더 강한 군인이 아니라 이에 제기 없이 어려움에 맞서는 개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훈련은 훈련 목적보다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근 후 차가운 금속에 접촉하는 것은 실제적인 기능은 거의 없으며 인격 개발로 포장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방법들은 여성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체제의 제한된 배려를 반영합니다. 충성심과 수능에 초점을 맞추며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훈련이 외부적으로는 헌신과 힘의 지표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학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성들은 단순한 회복력의 상징이 아니라 힘든 조건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된 개인들입니다. 6. 복무 후 국가주도 결혼. 여성 군인들이 7년간의 의무 복무를 마치면 그들은 종종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주도적인 결혼, 즉 개인의 선택이나 연결보다는 정치적 고려와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혼으로 전환합니다. 이 체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국가관리 사회정책의 역할을 합니다. 체제는 여성을 개인이라기보다는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성심과 인내력을 보여준 후 이 여성들은 종종 배우자와 돌봄 제공자로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며 그들의 군복무는 이러한 역할을 위한 준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관계는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심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강화하며 여성의 가치가 가족을 부양하고 다음 세대에 기여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복무 후 더 큰 독립을 희망하며 입대하며 그들의 노력이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복무는 종종 또 다른 단계의 정해진 책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정서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제한된 통제력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의 미래와 안녕은 여전히 국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략 결혼은 군 복무가 끝난 후에도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도록 보장합니다. 5. 젠더 평등의 환상. 체제의 메시지는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고의적인 전략을 반영합니다. 북한 영화와 국영 매체는 여성 군인들이 정교하게 행진하고 남성들과 함께 복무하며 자신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실제 상황과 크게 대조되는 성평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2년 국립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군병력의 거의 40%가 여성입니다. 이 통계는 진전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복잡한 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여러 목적에 기여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여성을 존중하고 진보하는 사회로 보이게 하여 외부의 우려에 대응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투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실제 어려움을 숨기는 이상적인 삶의 버전을 제시함으로써 단결과 애국심을 장려합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노력이 의미 있고 국가에 의해 인정받는다고 듣습니다. 더 미묘하게는 이 메시지가 겪는 어려움을 정상화하고 심지어 명예로운 것으로 만듭니다. 자랑스러운 여성 군인들을 보여줌으로써 선전물은 여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체제적 문제의 지표가 아니라 명예로운 헌신으로 여기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묘사와 현실 사이의 차이는 체제가 심리적 영향력을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사를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가리고 자신들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옹호자로 내세웁니다. 이는 광범위한 형태의 국가적 기만입니다. 4. 정부가 통제하는 직업 선택. 체제가 군사 홍보를 통해 평등의 이미지를 조장하는 동안에도 직업 배치의 현실은 북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국가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며 개인의 자유와 열망을 제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직업 경로는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할당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흥미나 재능에 대한 고려 없이 평생의 역할을 통보받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노동 수요를 평가하고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를 지시합니다. 배치를 거부하면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어린 나이부터 개인적인 야망이 좌절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며 어린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이나 열정을 탐구할 기회 없이 할당된 역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경제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강점이나 관심사에 따라 일할 수 없을 때 생산성은 감소합니다. 창의적인 표현이 제한되면서 혁신이 둔화되어 더 광범위한 경제적 침체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눈에 띄는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의 주요 부양자가 되며 결단력을 가지고 체제에 적응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승인 없이 운영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암시장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력은 선택이 아닌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번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도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체제 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주류 언론이 간과하는 목소리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구독하고 벨을 눌러주세요. 3. 국가가 통제하는 미의 기준. 체제의 영향력은 여성들의 삶의 개인적인 측면, 즉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꾸미는지까지 확장됩니다. 북한의 미의 기준은 전통적인 정부 가치를 반영하며 여성들의 외모와 자기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과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트렌드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외모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수입된 미용용품에 대한 은밀한 시장으로 이어졌으며 세심한 감시 아래 사는 여성들에게는 어려움을 줍니다.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소지하면 단순한 압수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소비자 선호도보다는 개인 용품이 더 넓은 국가 이익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통제의 선택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빨간 립스틱과 같은 대담한 색상은 공식적인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 넓은 국가적 우선순위 속에서도 관리들은 그러한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데 자원을 할애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미묘한 자기 표현을 허용하는 부드러운 색조를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규칙들을 창의적으로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이는 위반 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외모 관리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체제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립스틱 색깔과 같은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제한은 자율성의 한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키와 외모에 대한 제한. 외모를 통제하려는 체제의 강조는 특히 특정 고위직 역할에 선발된 여성들에게 두드러진 극단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선발 과정이 얼마나 초연하고 비인격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정 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기술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의 키와 일치시키기 위해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의 미래는 그녀가 사진에서 김정은 위원장보다 키가 커 보이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외모 중심의 기준은 능력이나 지능보다 외모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직업 요건이라기보다는 지도부의 이미지 우려를 반영하는 미적 선호도에 가깝습니다. 키 기준은 또한 특정 시각적 이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부여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관에 초점을 맞춘 체제에서 여성이 지도자의 존재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조차 배제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기준들은 필요한 조치로 포장되어 그들의 주관적이고 외모 중심적인 기원을 가립니다. 제한은 키를 넘어 체중, 얼굴 특징 및 임무 수행과 관련 없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포괄합니다. 선발 과정은 공식적인 역할로 위장한 미인 대회 같은 평가와 유사하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다음으로 밝혀내길 원하시나요? 아래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17년의 의무 복무. 북한의 여성 군인들은 체계적인 압력과 통제로 특징 지어지는 일상의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많은 이들이 제한된 선택권 속에서 힘든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덜 유복한 출신의 여성들은 건설 부대와 같이 감독이 최소한이고 조건이 더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역할에 자주 배정됩니다. 이는 그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심각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교들이 다양한 구실로 여성 군인들에게 공식 시간 이후에도 남아있도록 요구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일부는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다른 이들은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개인보다는 권력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고립시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특히 영향력 있는 조선노동당 입당과 같은 미래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배제되면 사회적, 직업적 고립으로 이어져 충분한 자원을 갖는 것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어려움을 견디거나 목소리를 내고 보복의 위험을 감수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제한된 권력을 이해하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 발생하면 여성 군인들은 상황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군대 절차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힘든 것으로 보고되며
이용 가능한 유료 지원은 최소한입니다. 오늘의 조사 결과는 북한의 선전물속 능력 있는 여성 군인들과는 매우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연출된 행진과 통제된 언론 뒤에는 여성을 체제 안건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혹한 군대 생활 조건부터 특수 그룹의 존재, 국가주도 결혼, 엄격한 미의 규칙에 이르기까지 이 여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은 철저하게 규제됩니다. 7년간의 의무 복무는 군사력을 키우기보다는 그들의 중요한 시기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여성들이 보여주는 회복력입니다. 제한된 자유, 열악한 영양, 그리고 끊임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생존하고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인내력을 증명합니다.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권위주의 정권의 공통된 특징을 반영합니다. 즉, 평등을 주장하면서 인구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기반한 억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진정한 경험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정권들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성들은 오랫동안 숨겨져 온 희생을 한 개인으로서 거짓된 진보의 상징이 아닌 존재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주류 언론이 보지 못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국가서사 뒤에 숨겨진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세요. 진실은 중요합니다. 진실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정권들이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야기 뒤에 숨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조사에서 뵙겠습니다.